경제신문을 읽어줘. 6월 5일부터 6월 9일까지. 목차는 부동산, 경제금융, 주식, 종안. 부동산, 강남권 이어 마영송도 거래 온기 확산. 갈아타기 수요 회복 조짐. 지난달 마레프 16건 거래. 올해 거래량의 40% 달해. 연초보다 가격 1억 껑충. 성동 하왕십리 용산 이총 거래 늘려 가격 속속 반등. 올해 초 고금리 역전세 입주장에도 집주인들이 버티는 추세였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 수요가 붙자 호가를 1억 원에서 2억 원가량 높여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마포구 대표 아파트 단지인 마포레미안 프로지오는 지난 5월에만 16건의 거래가 신고됐다. 올해 신고된 거래 41건 중 39%가 5월 한 달간 이뤄졌다. 거래 건수는 아직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평균 한 6,000건 정도 되는데 3월 달에 뭐 한 3,000건 그 다음에 4월 달에 4,000건 3월 달에 오히려 4월 달에 오히려 한 3,900건 정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평년 대비해서 6,000건인 그 기준치보다 오히려 넘어야지 그나마 의미 있는 거래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최근 정부의 대출금리 인하 압력으로 시중금리가 낮아지며 매수 심리가 다소 회복됐지만 이런 움직임이 서울 외곽과 전국으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용산구는 5월 둘째 주부터 4주 연속 상승했고 마포구는 5월 넷째 주부터 2주 연속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값도 17개월 만에 상승 전환, 주간 시세 0.02%포인트 소폭 올라 서울 3주째 상승세 이어져 분양 전망 13개월 만에 긍정. 부동산 시장의 바닥에서 벗어나는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 8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5일 기준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1% 상승했다. 전주 변동률 마이너스 0.01%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1월 17일 조사 당시 변동률 0.01% 이후 약 17개월 만이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은 서울, 인천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동시에 경기도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감소했기 때문에 풀이된다. 전주 보합을 기록했던 인천은 이번 주 0.04%포인트 오르며 다시 상승 전환했다. 서울은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3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다. 서울 전세 가격 변동률은 0.03%로 전주 0.05% 대비 상승폭이 감소했다. 아파트 값이 바닥을 찍고 상승 움직임을 보이면서 건설 사업자들도 서울 지역 아파트 분양 시장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이후 1년 1개월 만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주사년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4일까지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월 서울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지난달 대비 11포인트 상승한 105.9를 기록했다. 전망 지수는 100보다 높으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 낮으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서울 분양 전망 지수가 100을 넘긴 건 지난해 5월 105 이후 13개월 만이다. 또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다. 서울 분양 전망이 긍정적으로 바뀐 원인에 대해서 주사년은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 속에서 서울 일부 지역의 매매 가격이 상승 전환하면서
분양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여전히 지수가 100을 하회하고 있다. 주사장은 분양시장의 양극화, 국지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전세값이 상승은 전환하고 그 다음에 거래량도 평균 6천, 서울 거래량 기준 6천 건 이상이 한 1년 이상 지속이 됐을 때 그때가 의미 있는 상승 턴어라운드 시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경제, 금융, 주식 등 코스피 훈풍에도 개미 투자 성적 낙제점. 개인 순매수 상위 10개 분석 아모레퍼시픽 마이너스 7%, LG생금 마이너스 6%. 5월 한 달 코스피 상승세와 대조, 쓸어담던 2차전지주도 손실. 코스피가 5월 중순부터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난달 개인 투자자 순매수 상위 종목은 오히려 대부분 마이너스 수익률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차익 실현을 노린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달 4조 원 가까이 순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코퍼스 상장지수 펀드는 2천억 원 넘게 사들였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코스피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2.46%였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피가 3.02% 상승한 것과 정반대 모습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화장품, 2차전지 등 4월 상승세를 기록했던 업종의 주요 종목을 고점 매수했다가 손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 대형 화장품주는 주요 시장인 중국의 소비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디고 중국 내 자체 브랜드, 화장품 브랜드 강세까지 이어지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포스코홀딩스, LG화학, 고려아연 등 2차전지 관련주도 4월 들어 차익 실현, 매물 출현 등의 이유로 하락해 이들 종목을 계속 보유하고 있던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을 입었다. 코스피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을 노린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달 코스피에서 3,900억 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외국인은 4조 6천억 원 순매수한 것과 대비된다. 개인 투자자들은 보유 주식을 정리하는 한편 코스피 하락에 베팅했다. 개인 투자자의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업계는 코스피 강세가 다음 달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업황이 반등하고 수출이 회복하면서 외국인의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팀장은 4월 한국경제협력개발기구 경기선행지수가 OECD 23개월 만에 반등했다며 반도체 업황이 저점을 통과하는 등 펀더멘털에 근거한 상승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하반기 코스피 3천 전망치 높이는 증권가. 증시 연일 2주 만에 목표치 올린 것도 일각에선 변동성 확대주의. 올해 코스피가 17% 상승하며 2600을 넘어서면서 증권사들이 앞다퉈 하반기 전망치를 끌어올리고 있다. 하반기 상승폭으로 최고 3000선을 제시하는 것도 나왔다. DB증권 KB증권 하반기 코스피 상단을 2920까지 높였고 강영기 DB금융투자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주요 20개국 경기선행지수와 기업 수익성 환경 등 두 가지 요인이 모두 주가 상승을 지지하고 있다며 주요국 소비가 구매력 제고와 맞물려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실적 장세에 따라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결과를 중시하며 눈치 보기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시장은 6월 FOMC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물가 둔화 속도가 느리고 고용지표가 강력하다면 향후 연준이 추가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또 미국 부채 한도 상향으로 인한 국채 발행 증가 시 유동성 위축이 발생할 수 있다. 최대 1조 달러까지 가능하다고 얘기하네요. 이경민 대신증권연구원은 미국채 발행으로 시장 유동성의 국채에 집중되면서 일시적인 증시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며 2021년 12월에서 2022년 3월 미국채 발행이 증가하던 국면에서 글로벌 증시는 약세가 뚜렷했다고 말했다. 6월에 조정 없이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글로벌 IT 산업의 회복 기대감이 지속되고 오며 코스피가 이달 2,7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봤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전략적으로 베팅할 업종은 여전히 IT라고 밝혔다. 박세익 제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전무 같은 경우 지금은 대표이지만은 보통 6월에 콘토적으로 봤을 때 6월에 보통 가장 투자 수익이 안 좋다. 지수로 봤을 때 11월도 안 좋다. 그래서 서머랠리가 실제적으로 7월, 8월에 6월 대비 6월에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셀인메이라는 말이 미리 5월에 팔아서 6월에 더 떨어지니까 셀이 5월에 팔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썸머랠리 같은 경우에는 6월에 많이 떨어지니까 6월 대비해서 7월에 상승해서 썸머랠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 증시 연일 뜨거운데 식어버린 개미투심, 주식거래대금 회전율 예탁금, 증시 유동성 지표 모두 내림세, 외국인 주도하는 대형주 장세, 개미들은 4월 이후 거래시들, 고점 찍은 2차전지 테마 부재, S지발 폭락도 투심 위축 불러. 코스피가 연일 연중 최고점을 찍고 있지만 증시 분위기는 좀처럼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증시 유동성 지표인 거래량은 오히려 줄어들 조짐이다. 지수는 올랐지만 종목 투자자 사이에서는 수익 대신 손실을 봤다는 푸념이 넘친다. 외국인이 특정 종목을 쓸어 담으면서 지수만 상승하는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분위기다.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가 소외되는 이 같은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비관론도 제시된다. 증시 대기 자금이 예탁금도 지난 7일 50조 원을 기록해 4월 3일부터 6월 2일까지 평균 51조 5,629억 원을 밑들었다. 증시 자금 이탈과 무관심은 코스피가 연중 최고점을 기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코스피는 올 들어 17%나 껑충 뛰었다. 4월 이후에도 5.6% 올랐다. 이날 코스피 종가는 2615.6으로 연중 최고치다. 개인 투자 비중이 큰 코스닥 지수는 올해 29% 폭등했다. 2차전지 관련주들이 폭등하면서 이날도 880.7까지 상승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주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코스피의 절대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학에 따르면 코스피 주가이익 비율 PER은 14배를 넘긴다면 높다고 보는데 현재는 14배 수준으로 가격이 올라있는 상황이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이끌 만한 테마주가 없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PER 13배면 EPS 기업 이익만 올라가면 여기까지는 커버가 됩니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테마주가 나오려면 정부 차원에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성장 산업을 육성하거나 수출 다변화를 위해 무언가를 하겠다는 식의 정책적 시그널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없다고 말했다. 또 2차전지 관련주가 하락하고 차액 결제 거래, CFD발 증시 불확실성이 커진 것도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실제 에코프로비엠 등 2차전지 관련주가 고점을 형성한 4월 초순 전으로 유동성 관련 지표들은 유의미하게 하락했다. 이어 보름 이후 CFD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발생한 시기도 하락 지점이었다.
다음 심상찮은 가계대출 5월 주담대 87%, 신용 30% 급증. 가계대출 17개월 만에 증가세, 작년 동기 대비 1.5배 늘어. 자산시장 회복의 비투 움직임, 디레버리징 조기 종료 우려, 은행 가산금리 정상화 가능성, 본격 헛된 이자 부담 커질 수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효과로 줄었던 주요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과 주식을 비롯한 자산시장의 회복세를 보이고 시중은행 대출금리도 떨어지면서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가계대출 총액이 전년보다 1.5배 증가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비 부담이 경제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작년부터 본격화된 디레버리징, 부채 감소가 좀 더 오래 이어져야 하는데 벌써부터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거의 최고점을 찍었던 작년 말과 비교하면 지금 금리 조건이 아주 나쁘다고만 보지 않는 것 같다. 자산시장에 대한 낙관론이 비투로 조금씩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이날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3.91에서 6.988로 연초 5.2에서 8.1보다 상하단이 모두 1%포인트 넘게 떨어졌다. 신용대출금리도 연 4.44에서 6.64로 연초 5.7에서 7.2와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이렇다 보니 긴축과 함께 시작한 디레버리징 흐름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금융협회가 최근에 발표한 세계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2.2%로 세계 34개국 중 1위였다. 한국은행은 국내 가계빚이 금융 불안 위험을 높이고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디레버리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은 가계부채가 가장 심각하고 중국은 기업부채가 심각하고 미국은 정부부채가 심각합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실물 경제가 나쁜 가운데 주식과 부동산 매매가 살아난 셈인데 이런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지켜봐야 한다며 차주의 부실 위험 등을 감안하면 가계대출을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말했다. 은행권에선 시장금리 추이를 보면서 올 초 가계의 이자 충격 완화하기 위해 끌어내린 가산금리를 다시 정상화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이 멈추더라도 가산금리를 통한 대출금리는 다시 오름세를 보일 수 있다는 얘기다. 캐나다 긴축 안 끝나 미국 금리 인상 종료 예상하던 시장의 찬물. G7 중 첫 동결했던 캐나다 다시 금리 올리자 시장 출렁. 미국 6월 동결 전망 78%에서 67%로 7월 인상 가능성은 50% 넘어. 소비자 물가 예상치 웃돌면 연준도 긴축 카드 꺼내들 듯. 여기서 연준 파월이 얘기했던 것처럼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포우즈가 아니라 스킵, 뛰어넘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국내는 물가 둔화 중. 우리는 이번 주 캐나다와 호주 중앙은행의 깜짝 금리 인상을 받습니다. 탄광소 카나리아이지 않을까요? 글로벌 자산 관리 책임자가 얘기를 했어요. 캐나다와 호주 중앙은행이 예상치 못한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세계 국채 시장이 요동하고 있다. 미국 TLT 국채 장기채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보니까 하락했더라고요. 올해 초 호기롭게 선제적인 금리 동결에 나섰던 두 중앙은행이 물가가 재차 상승하자 긴축으로 선회한 것이 위기를 미리 알려주는 탄광소 카나리아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달 14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11차례 연속금리 인상에 제동을 걸더라도 7월에 다시 인상할 수 있다는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그래서 나스닥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CPI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는데 왜냐면 작년에 물가가 기저효과가 있어서 근데 근원 CPI 지수는 5%대로 나올 것 같아요. 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8일 기자설명회에서 호주와 캐나다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다가 4월 들어 반등했다며 그런 물가의 하방 경직성에 대한 우려도 있고
통화 정책을 좀 더 제약적인 수준으로 가져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두 나라가 한국 상황과 다르다는 점을 짚었다. 국내 물가 상황에 대해서는 4월과 5월 물가 상승률이 예상대로 둔화하고 있어 호주, 캐나다와 같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네, 이번 주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